인간 본성의 법칙, 내면을 지배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숙달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인간 본성을 탐구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나를 통제하고 타인의 숨겨진 동기를 간파하며 더 높은 관점을 얻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내면의 지배자에서 시작해 타인의 암호를 해독하고 사회적 무대를 장악하여 마침내 더 높은 관점에 이르는 4단계의 여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숙달의 길입니다. 첫 번째 관문, 내면의 지배자입니다.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 뿌리 깊게 박힌 비합리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성적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이 감정의 지배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 어떤 훌륭한 전략도, 계산도 결국엔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기원전 432년, 아테네가 혼란에 빠졌을 때 페리클레스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대중의 분노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면의 아테나를 소환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이성적 사고의 연료로 전환한 것입니다. 분노와 불안을 분석하고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는 것. 이것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넘어 이성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 믿음만 옳다는 확증 편향과 남 탓만 하는 귀인 편향을 경계하십시오. 둘째, 분노나 흥분 같은 트리거 포인트가 눌리는 순간을 알아채야 합니다. 셋째, 결정을 내리기 전 멈추어 생각하는 뇌를 훈련하십시오. 이성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편향과 싸워 쟁취하는 능력입니다. 리처드 닉슨의 몰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평화의 사도로 기억되길 원했지만 내면의 열등감과 의심이라는 그림자 자아를 억누르기만 했습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결국 워터게이트라는 파국으로 폭발했죠. 당신의 어두운 면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정하고 분석하지 않는다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관문, 타인의 암호 해독입니다. 인간은 타고난 배우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생존을 위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들의 말은 그저 대본일 뿐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친절한 미소와 그럴싸한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 그 가면 뒤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그 암호를 풀어봅시다. 전설적인 최면술사 밀턴 에릭스는 마비된 몸으로 침대에 누워 오직 관찰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옷의 보풀을 떼는 손짓, 다리를 꼬는 방식, 미세한 목 핏대까지 몸은 입보다 정직합니다. 사람들은 말로 거짓을 꾸밀 때조차 무의식적인 몸짓으로 진실을 흘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익혀야 할 제2의 언어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진짜 미소는 눈가에 주름을 만들지만 가짜 미소는 입만 움직입니다. 대화 중 몸을 돌리거나 팔짱을 낀다면 거부의 신호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움직임이 크고 시선이 자유롭지만 불안한 사람은 위축됩니다. 특히 과도하게 활기차거나 불필요한 말이 길어진다면 기만을 의심하십시오. 말과 몸짓의 불일치, 그 틈새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친구의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메리 셀리는 제인 윌리엄스를 절친이라 믿었지만 제인의 칭찬에는 늘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바로 질투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재능과 성공은 종종 억눌린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파멸을 바라는 이중성. 적나라한 적개심보다 우정 뒤에 숨은 미묘한 질투가 당신을 더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관문, 사회적 무대입니다. 개인은 이성적일 수 있지만 집단 속의 인간은 쉽게 원시적으로 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고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리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독립적인 사고를 포기합니다. 조직 생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오히려 주도권을 잡는 법, 그것이 사회적 지능의 핵심입니다. 마오쩌둥의 홍위병들이 처음부터 괴물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했던 학생들이 집단 관계에 휩쓸리자
어제의 스승을 적으로 규정하고 잔혹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것이 동조의 법칙입니다. 집단은 사고를 단순화하고 내부의 적을 만들어 결속하며 개인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당신이 소속된 집단이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있다면 경계하십시오. 당신의 이성도 마비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단에 휩쓸리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현실 그룹을 만들어야 합니다. 리더는 평시의 위기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팀의 회복력을 테스트하고 자존심보다 팀의 승리를 우선하는 문화를 심어야 합니다. 만장일치의 환상을 깨기 위해 의도적으로 악마의 변호인을 두십시오.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건전한 충돌을 장려할 때 집단은 하향 평준화가 아닌 시너지를 냅니다. 권위는 직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를 보십시오. 그녀는 즉위 초 무시당했지만 말 대신 실력으로 국가 재정을 안정시켜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군중의 말에 눈물 흘리며 공감했고 반란 앞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국민과의 정서적 유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감정 통제. 이것이 그녀를 진정한 여왕으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당신도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원하십니까?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단순한 관리를 넘어 그룹을 이끌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둘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되 휩쓸리지 않는 실용적 공감을 하십시오. 셋째, 때로는 부모처럼 엄격하고 친절한 권위의 가면을 쓰십시오. 마지막으로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공정함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권위는 강요가 아니라 획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 더 높은 관점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방식의 삶도 견뎌낼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눈앞의 반응에 급급해하며 인생을 허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숙달은 현재의 소음을 넘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끝을 바라보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시야를 넓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십시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한때는 내면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살해 위협이라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그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일어서라. 그 순간 흩어져 있던 그의 재능과 기질은 하나의 뚜렷한 목적 아래 통합되었습니다. 뚜렷한 소명의식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내면의 목소리, 그 목적의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뻔한 함정에 빠질까요? 바로 근시안 때문입니다. 뉴턴조차 사우스시 버블 사태 때 투기 광풍에 휩쓸려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눈앞의 즉각적인 이익, 당장의 감정에 매몰되면 장기적인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개인의 파산도 모두 이번만은 다르다는 근시안적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한 발 물러서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과를 예측하십시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26살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플래너리 오코너에게 죽음은 축복이었습니다. 끝이 있다는 자각은 그녀에게 무서운 집중력을 주었고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했습니다. 죽음을 인식할 때 삶의 우선순위는 명확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절박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사십시오. 죽음은 삶을 가장 삶답게 만드는 스승입니다. 인생을 무한한 리허설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필멸이라는 절대적인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처형 직전 살아남았을 때 느꼈던 그 생생한 환희, 매 순간이 영원할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을 기억하십시오. 마감 기한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 진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소한 불안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에 몰입하십시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김홍집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 및 AI 학습 이용을 금지합니다. 40년 경력의 엔지니어링 전문가이자 경영자 김홍집.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깊이 있는 통찰 딥다이브 허브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